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하고 이미지가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웃으시는데, 야, 우리 무슨 그 시베리아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저께 그 시베리아보다 더 추웠다 그러는데 오늘이 더 추운 것 같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추위를 갖다가 다 이기고 더 나오시니까 제가 막 감동받습니다. 예. 이 공부에 대한 이 정열이 이 추위를 녹이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지 자격증이 더 값집니다, 원래.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추웠는데 우리는 정말 춥네요. 추위도 오래 가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 날씨 춥다고 또 이제 방에만 있고 또 안 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울 때는 또 안 나가, 추울 때도 안 나가고. 예.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고 추위를 또 이제 이기고 여러분 특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공부 안 할 때는요, 아프더라도 금방 낫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한 번 아프면 오래 가요, 이게. 이상하게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지구 단위 계획부터요, 144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시험에, 매년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극과 극이에요.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그래서 10년을 시험 보면 한 두 번 정도는 학생들이 맞출 수 없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라는 게 없어요. 예, 찍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찍어서 맞추는 거고 그런 거 아닌 것들은 난이도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내는 문제가 10년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옵니다. 근데 전혀 근거 없는 걸 낼 수 없으니까 계산 문제 같은 걸 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찍는 기술을 연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내용들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 1999년도까지는요. 옛날 구도시계획법에요.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세계획. 상세계획. 그 다음에 건축법의 옛날 규정에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도시설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도시설계. 요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저 상세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때 저 상세계획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이에요. 그럼 뭐에 비해서 상세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 제한 종류가 세 가지였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었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이 행위 제한 세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 외에 상세한 규제는 뭘로 했을까? 저 상세 계획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간판의 크기, 재질, 색채 등등 이런 자질구레한 규제는 다 상세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세 계획. 옛날 건축법이 이 도시 설계는 뭐냐면 건물을 한 개, 두 개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그럴 때는 건물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 지어야 돼요. 이게 도시 설계예요. 그래서 두 개가 더해진 게 2000년부터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등장할 때는요, 항상 대규모 건축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저기는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요. 국토계획법인데 내용의 절반은 건축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건축법 얘기가 나온다고요. 제도의 절반은 건축법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이해가 될 리가 없다. 예.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핵심만 정리하면은 문제를 맞춰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요 이제 의부터가 나오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의 뜻이요. 여기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의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의는 그대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우리 책에 의가 나와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은요.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이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고요. 전부라고 바꿔서 낸 문제만 4문제가 있어요. 전부가 아니다. 일부예요. 그래서 요 일부라는 말이 맞는데 이것을 전부라고 바꿔서 내는 문제. 요거 우리 수준 높은 문제일까요? 치사한 문제일까요? 수준 높은 문제야.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부에만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똑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서울시 여기저기 일부 지역에요. 각각 다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데. 그래가지고 뭐 사당동, 뭐 면목동, 한남동, 을지로 하여튼 서울의 웬만한 동에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한 개씩은 다 수립돼 있어요. 웬만한 동에요. 그 동 전체가 아니라 그 동 또 일부야. 서울시 일부 지역에 그 동별로 또 하나씩 또 수립돼 있습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일부에만 적합한 내용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부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을 전부라고 바꿔서 낸 문제만 해도 4문제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할 때 우리 누님 있잖아요. 강남하고 종로 둘 중에 마음 드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강남. 강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강남을요. 이 주문형 강이라 그러지 이런 걸 갖다가. 예? 예. 자, 우리 여기 강남역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저 강남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요쪽에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비싼 땅이겠지 강남역에. 근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땅은 갖고 있는데 빌딩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단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단층짜리 건물을요. 예. 그리고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대집을 할 수가 있어요. 순데렐라라고. 순데렐라. 그 다음에 옆에 역시 엄청나게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데 빌딩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단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통닭집을 하나 내는데 이 사람이 증권회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통닭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코스닥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쪽에 이제 은행이 하나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은행이 이렇게. 근데 요쪽에는요. 만약 길 건너편에는 기업체의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제 증권회사가 하나 있어요. 미래에 애3을 낳겠다는 애3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은행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강남역에 왔는데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가 있다 보는 거예요. 어느 기업체의 본사와 미래의 셋을 거쳐서 은행에 가는 방법. 순데렐라 코스닥을 지나서 요 은행에 가는 방법. A은행, B은행. 어느 은행으로 잘 안 가게 될 것인가? 어느 은행으로? B은행 잘 안 가게 돼요. 이거는 예전에 영국에서 증명이 됐어요. 영국에서요. 왜냐하면 영국에서요 처음으로 은행이 생겼거든요.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생겼는데 은행에다가 현찰을 들고 이제 예금을 하러 가는데요. 앞에 슬럼가를 지나가야 돼요. 가다가 이 사람이 실종돼. 돈하고 같이 다. 그래서 그 은행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은행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주변에 깨끗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은행만 살아남았어요. 예. 실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요 은행은 누구 때문에 피해 보냐 그러면 순데렐라 코스닥 등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장에 가서 아니 이 비싼 땅에다가 빌딩을 세우시고 다른 그 어학원을 하던가 좀 이렇게 깨끗한 영업을 하셔야지 단층짜리 건물 왜 짓냐. 그럼 이 사람 뭐라 하겠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빌딩을 세우든 단층짜리 건물을 짓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개인한테 몇 층짜리 건물을 올려라 마라. 무슨 영업을 해라 마라.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전에 이 상태로 영국 같은 데서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이 은행이 망하잖아요. 은행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옆에는 이런 애들하고 비슷한 업종이 또 들어서는 거예요. 이 은행은 이제 망하게 돼. 가만히 두면은요. 그래서 코스닥 옆에 경쟁업소 들어서 역시 위풍닥닥이라고 위풍닥닥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니까. 순데렐라 옆집에도 역시 이런 데 다 망하고요. 똑같은 게 들어서 비슷한 거 들었습니다. 찐 계란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렇게 있어요. 암탉이 알을 낳는데 찐 계란이 나왔어. 찐 계란은 누구의 자식인가. 이거 다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거 다 있어 실제로요. 예, 실제 다 있는 업종들입니다. 이거 다 제목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상권 분석 같은 거 제가 컨설팅 봐서 하면서 상가 이름들을 내가 다 확인했거든요. 다 있어요, 실제로. 예. 자, 그러면은 요 은행이 있잖아요. 없어진 그 자리에는요. 요런 것들만 늘어나게 되죠. 도시가 슬럼화돼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건물하고 지저분한 건물이 만나면 누가 이기나? 지저분한 건물이 이겨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땅값 비싼 곳에서는 빌딩을 세우는 것과 단층짜리 건물 짓는 거 어느 쪽이 토지 이용 합리화인가? 빌딩 짓는 거. 그래서 최소 몇 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다음에 길가에는 깨끗한 업종들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대나 통닭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블록 안쪽에는 허름하고 낮은 건물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가에 지나가면은 깨끗한 빌딩 길에 서 있고 빌딩 옆에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좀 낮은 건물이고 좀 지저분한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라고 나왔죠. 땅값 비싼 곳에서는 빌딩을 짓게끔 만드는 이게 토지 이용 합리화죠. 기능 증진. 자, 상업이나 금융의 중심지는요. 상업이나 금융에 필요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 지역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요. 강남 주변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는요. 교도소 지을 수 있어요. 동물원도 지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누가 내 땅에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동물원 짓겠다. 동네 분위기가 어울리나 이거? 그럼 이런 거 못 짓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등장. 그래서 그 지역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못 짓게 해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기능이 증진되고요. 그다음에 길에는 깨끗한 건물을 빌딩을 세우고 한 블록 안쪽에는 지저분하고 좀 낮은 건물도 짓게 해준다. 이게 바로 미관 개선이에요. 그래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상업의 중심지면 상업의 중심지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이가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 알아둘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해요.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서 나와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우선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벌써 한 몇 년 됐네요. 제가 아는 분이요.
양재동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까지 실력이 되냐 그러면 용도 지역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재동 주택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분은 용도 지역을 딱 확인해 봤어요. 양재동 주택가가. 거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건축 가능하고 건폐율의 최대는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가 최고거든요. 이분은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가봤더니 양재동 주택가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다 단독주택만 있는 거예요. 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바로 이 지역이구나. 내가 뭔가를 개발할 지역이 바로 여기구나. 근데 여기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여기다가 다세대 주택, 바로 우리가 흔히 빌라라 그러죠. 법적으로는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한 2동 정도 지어서 분양하면 대박을 치겠다는 거지. 여기는 다 단독주택만 있으니까 2종 일반 주거니까 허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다세대를 지으면 대박을 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아마 100만 명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미처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아닐까 막 그래요. 그래서 지번을 한번 대보세요. 본인이 보고 온 땅. 지번을 딱 입력을 해서 온나라라는 사이트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했더니 거기에 써 있어요.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거기가 바로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을 열람하니까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본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번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 공동주택 써 있어요. 1번 딱 써 있어. 공동주택 건축 금지야. 그러면 문의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금지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잖아요. 거기는 7층 이하 이렇게 써놨어. 7층 이하 써놨어. 물론 7층짜리 건물 없어. 근데 그 써놔서 7층 이하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왜 종로에 가면 종각부터요. 저기 종로 5가 사이에 목욕탕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목욕장이 딱 하나 있어. 종각부터 종로 5가 사이에 단성사 근처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목욕장이 못 들어설까? 거기는 일단 다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다 지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목욕장 일종 근생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못 짓게 한 겁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기 전에 있었던 단성사 쪽에 있는 이상한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거기 목욕하러 갔다가 놀랐은 거야. 누가 막 만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일반 상업 지역에 못 짓는다고 써놓을까?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요, 금융이나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이 지하철역하고 버스 막 내린다고요. 만약에 목욕탕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중간중간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감고 세숫대야에 샴푸하고 린스 2개, 그다음에 속옷 2개를 넣고 이렇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중간중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의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일반 상업지역에서 목욕장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금지했을 때는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정답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종로 지나가다 사우나를 찾다 못 찾은 거야. 그분이 그 근처가 그분 댁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예, 분명히 그거 같아요. 예, 가장 흔한 사례가 그거거든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인 지역에서 단독주택만 짓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또 하나 가지고 그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상업지역에 못 짓는 경우, 이게 가장 흔한 사례예요. 예, 그래서 그 사례의 대표가 종로라든가 양재동 같은 데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등장하면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우선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중개업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인중개사인데 용도 지역까지 알아.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 나왔대. 이 땅 사도 돼요? 예, 그 땅에는요 공동주택 건축 가능해요. 왜?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확인해 보자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 열람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써 있어. 예, 여기가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이라도 공동주택 같은 건 못 짓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내버립니다. 땅 샀는데 중개사 많게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의 공부했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소립. 이것도 행정 계획이잖아요.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요.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하고 구역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하고요. 요새 같은 사람인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쓰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슬쩍 구청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구청장 X. 예. 그 다음에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지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첫 번째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지정 대상 지역 세 군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인데 145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규모 건축. 박스에 나오는 지역을 봤더니 다 대규모 건축이 있을 만한 지역들이 나오네. 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봤더니 다 대규모 건축이 있을 만한 지역들이에요. 1번에 용도지구라고 나왔죠. 용도지구의 구체적인 종류는 못 써줘요.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용도지구로만 나왔는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취락지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취락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취락지구에 건물 많이 짓거든. 용도지구 중에서. 2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거기 8번에 보시면 용도구역이 원래 4가지였잖아요. 세 군데에서 해제가 되면 건물을 많이 짓겠죠. 용도구역 3군데에서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해제되는 구역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그 얘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왜 건물을 대규모로 못 지을까? 어디다 정했죠?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정했죠. 거기는 해제시켜줘도 건물을 대규모로 못 짓거든. 그래서 요것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뒤에서 공부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말 안 나와.
지정 대상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구역, 이런 말 안 나와요. 이렇게요. 안 나온다. 예. 그 다음 우리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밑에 145페이지에 나오죠. 반드시 정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기간 중심으로 1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30만 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45페이지 밑에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 하남 미사지구가 택지개발지구였거든요. 그 사업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거나 정비구역, 뭐 개포동 같은 데서 만약에 사업 끝나고 나서 10년 지났다는 것은 일단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다는 것은요, 우리 건축물은 10년이 되면 노화가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이에요. 아파트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10년에서 15년 사이 된 아파트가 가장 값이 안 올라요. 아파트 값은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9년하고 11개월이 지나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려요. 관리사무소에서 걸어놓은 거 있어요. 각 세대는 이번 달이면은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집에 하자 있으면 빨리 관리사무소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10년간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가 하자 보수해 줘야 되거든. 10년이야, 아파트가. 그래서 9년 11개월 되면 꼭 플랜카드가 걸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자를 갖다가 신고하시라고. 그 집에 와서 아무리 검사를 이렇게 해봐도 하자가 없어. 이제 10년 지나고 그 다음 달 됐는데 물이 새기 시작해. 왜 그럴까? 아파트의 각종 부품을요, 10년간 견딜 수 있겠어요. 10년.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 부담으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부담. 예. 그래서 절대 오래 가는 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부동산이나 결혼 같은 데서는 건축 순환이라는 게 나오죠. 건축 순환 20년이죠. 그는 부시고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거고, 건물의 노화는 10년으로 봐요. 예. 예전에 화장품 광고 보니까 여자의 피부는 20살 때부터 늙는다 그러대. 그러면 다 노화되신 분들만 계시는데, 근데 우리 그 아파트는 10년, 그러니까 건물은 10년이 지나면 노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다 1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 바로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0년이 지나면 건물이 노화되죠.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나고, 그랬을 때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인데, 정비구역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틀리게 시험 나와.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에요. 택지개발지구예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는데, 규모가 박스 안에 1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됐는데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30만 이상,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었는데 30만 이상, 이런 지역들은 다 뭐예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3번에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곳 있죠. 그럼 어디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 군데가 있어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할 수 있는 데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위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돼 있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대체하려는 지역,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요.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그러면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데요. 농림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인데요. 여기서 건물 못 짓는 건 아니죠. 예, 꼭 필요한 건물을 갖다가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조그만 건물 하나씩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개발. 그래서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쪽에다가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흥지구 이렇게 있어요. 잘 됐다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건물을 막 짓지 말고 요 건물을요. 요 안에다가 좀 모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 지을 때를 갖다가 뭘로 지정하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개발진흥지구 위를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런 데 건물 지을 사람들한테 한 군데서 좀 모아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이 사람들 순순히 말을 들을까요? 이럴 때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야. 1번 때린다. 2번 혜택을 준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이 뭘까요? 크기를 크게 짓게 하는 거 좋아해요. 크기, 큰 거. 그래서 여기다가 짓잖아요. 예, 그러면 건폐율을 1.5배, 150%까지 완화. 용적률은 2배, 2배는 200%까지 완화시켜줘요. 그러면 다른 데 짓는 것보다 건폐율은 1.5배 완화,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시켜준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물에 모여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여기저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건물을 모아서 짓게 만들면은 다른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될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건물을 이쪽으로 모으시는가? 이쪽으로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그래도 전기, 수도, 가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잖아.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그나마 기반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을 찾으면 두 군데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만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이쪽으로 어차피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모아 짓겠다는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날이 이렇게 추우니까 또 여름이 또 그리워지네. 차라리 더운 게 낫겠다. 차라리 더운 게. 예. 그렇지 않아 차라리. 예. 여름에 보면은 KBS에서 꼭 하는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을 해요.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꼭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꼭 나와요. 선비가. 이 선비는 꼭 산에서 길을 잃어요. 그래서 선비는 길눈이 어둡구나. 그래서 산에 꼭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집니다. 그러면 늑대 울음소리가 한 2번 정도 들려요. 예. 그러면 이제 산의 길을 잃은 선비가 산길을 헤매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헤매다 보면 멀리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여. 선비가 뛰어갑니다. 큰 집이 하나 나와요. 똑똑똑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이제 문을 열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낭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예.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안으로 드시죠. 치마 속에 보니까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 예. 그러면 그 깊은 산속 주변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데가 어디란 얘기야?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1.5배 완화,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큰 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전설의 고향을 봐도 공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바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두 군데예요. 예, 두 군데.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계획관리 지역인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밑에 박스에 나오잖아요. 이 박스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제가 한두 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자, 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개발진흥지구 종류에 따라서
어느 용도 지역 위에 있어야지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는 시험에 나와요. 나온 적도 있고. 이건 절대 다 못 외워. 우리 하나만 외울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용도 지역 위에 있어야 되는가? 계획관리지역. 그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이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알고 있는 게 하나만 알고 계셔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을 때 그 주거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예,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분이 또 취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돼. 예.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 최근에 시험 나왔었어요.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일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관지구 있잖아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근데 경관지구를 폐지한다고 소문이 났어. 너무 좋은 거지. 야, 이 경관지구 폐지되는구나. 폐지가 됐는데 그대로야. 왜? 대신 지구 단위 계획으로 4층 이하까지 짓는다고 써놨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용도 지구 폐지한다 그래서 좋아할 것이 없어요. 대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로 3번이 그런 곳이다. 그다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하는 일을 내용이라 그럽니다. 하는 일을 내용 그러는데요. 요 내용 몇 가지 체크해 볼 거예요. 내용도 시험 자주 나오니까. 거기 먼저 2번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그 뒤에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등 나오죠. 2번하고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두 가지예요.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자, 다시 147페이지 오시면은 그 내용 중에 1번 있잖아요. 요 1번은 요 사례로 시험에 나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요.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은 거의 다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전용 주거 1종이나 2종이라고. 근데 거의 우리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재개발로. 재개발 아파트 지으려면요.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이 돼야 돼.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용도 지역을 미리 바꿔야 되거든. 언제 바꾸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바로 요 1번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예가 바로 그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원래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잖아. 5번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대신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종류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용도 지구나 용도 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정비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요. 예. 변경해놓고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2번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뒤로 넘겨서, 아까 우리 4번 있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래서 길가에 순대집 못하게 만들거나, 코스닥, 통닭집 못하게 만들거나, 예전에 우리 동네에는 프라닭이라고 있었어요. 프라닭. 그래서 그 프라닭인데, 그 통닭집 간판이 세모로 이렇게 돼 있어. 세모고 금색으로 프라닭이라고 써 있었어. 예, 봤어요? 예. 포장지도 까매요, 맞아, 까매. 예. 근데 망했어. 맛이 명품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래서 그 지역에 자 아까 우리 목욕장 건축을 제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 건축도 제한했거든. 그게 바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야.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구체적으로. 예.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높이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 여기는 땅값 비싼 곳이니까 아예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아.
지으려면 최소 몇 층 이상으로 지어라.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한도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단층짜리 건물 못 짓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2번하고 3번, 4번 숫자만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안 돼. 시험에서는 2번, 4번 안 나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5번이 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5번이야.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닌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틀리게 나오는 게 5번이에요. 건축물의 배치. 그러니까 5번은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을 배치하고 한 블록 안쪽에는 여기 코스닥이나 순데렐라를 배치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이 전체도 다 깨끗한 건물만 들어서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도시는 깨끗한 건물만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는 통닭이나 순대를 못 먹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통닭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기도 쪽으로 가서 다가를 몇 개 사서 자기가 품어. 병아리 나오면은 자기가 먹이 주고 키우다가 이제 밤에 입맛이 땡긴다 싶으면 물을 끓여야 돼. 털도 뽑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에 깨끗한 건물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건물의 배치가 중요해. 배치.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 못 짓게 한다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만약에 자동차 영업소다 그러면은 저는 건물 이렇게 지을 거예요. 이렇게 지으면은 머리서 보면 자동차 영업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다 그러면은 이렇게 짓고 30일 이렇게 써놓는 거야. 30일 이렇게. 머리서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여자 속옷 가게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 속옷 가게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그 형태를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걸. 그다음 색채. 우리가 63 빌딩은 누런색이지만 완벽한 황금색은 없죠. 완벽한 황금색이나 은색 같은 것은요. 운전하다가 눈이 부셔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은 못 칠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으면 제가 벌써 금색 페인트를 가지고 빌딩에다가 다 칠했을 거예요. 다시 금색 빌딩. 얼마나 멋져요. 황금색 빌딩. 옆에다가 또 은색을 또 칠해. 그래서 금은 빌딩 해서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 금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은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야, 너는 정직하구나. 둘 다 가져라. 불가능해. 그 다음에 무지개색도 안 돼요. 무지개색도. 안 그러면 무지개색으로 하죠. 층별로. 1층은 빨간색, 2층은 주황색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에듀나인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1번 출구에 나오셔가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무지개색 빌딩이 있을 겁니다. 절대 색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색채를 다 규제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다음에 건축선. 이거는 건축법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 건축선인데요. 이 건축선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강남역 그랬잖아요. 우리 강남역에 가면은 여기가 삼성 건물이 여기 있거든. 여기가 삼성 본관이 이렇게 있어요. 삼성. 근데 그 옆에도 이제 삼성 건물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석에 윤빌딩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빌딩? 윤빌딩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있어요. 예. 그 삼성에서 이 윤빌딩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다 삼성으로. 안 판 거야. 그래서 삼성에서는 보복을 하는 거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잖아.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뭐가 있어? 건축선이 있지. 그래서 건축선을 후퇴시켜 달라는 거예요. 건축선을 후퇴시켜 주세요 하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어차피 삼성은 이만큼의 땅을 건물 안 지을 생각이에요. 왜? 여기는 삼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만 세울 거거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면 토지 소유자가 다 반대를 할 텐데 이게 삼성은 나를 좀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서울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때려달라는데. 예. 그런데 건축선은요. 블록 단위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후퇴하죠. 근데 여기 이제 윤빌딩이 건축선에 걸렸어요. 건축선에 걸렸어 이제. 지금 건물을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을 때는 건축선 안쪽으로 지어야 돼. 남아있는 거리가 한 1m 남아있어. 이제. 예.
윈빌딩이 이제 죽은 빌딩이 돼버린 겁니다. 저 건축선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윈빌딩이 버티다가 건축선 후퇴가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윈빌딩의 면적은 1m만 남아있어요. 윈빌딩이요. 예. 이게 바로 건축선에 대한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의 입안 제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으니까 건축선 후퇴시켜 주세요. 야, 건축선 후퇴시킨다면 다 반대하는데 지네들이 스스로 후퇴하겠다네? 그럼 후퇴시켜 주는데 블록 단위로 하니까 중간에 꼈던 윈빌딩이 걸렸어요. 건축선에. 그래서 지금 쓰는 건 문제 없지만 새로 지을 때는 건축선 안쪽으로 지어야 돼. 안에 남은 거리가 1m만 남아 있어. 지금 윈빌딩이요.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획. 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 그래. 가로구역.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 이게 뭐냐면 획지라 그래. 획지. 획지. 자, 그러면 이왕 설명을 드린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딱 돌아서서 이쪽에 나대지가 2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강남역에 나대지가. 예. 근데 현재 여기 보면은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은 데가 있다고 두 군데 혹시 보셨습니까? 강남역에? 그러면 의심스러워. 야, 이 강남역에 이 좋은 땅에다가 빌딩을 안 짓고 이제 모델 하우스를 지어놨거든. 모델 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건축 허가 안 받고요. 그러면 왜 이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모델 하우스만 지어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요쪽 필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요쪽 필지 소유자가 을인데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획지를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한 필지 면적이 작아. 면적이 작은데 만약에 20층을 짓게 해준다 그러면요. 가늘고 긴 건물이 나오죠. 빼빼로 같은 게 나와. 이거 미관도 안 좋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필지 면적이 작을 때는요. 이럴 때는 층수를 제한을 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예를 들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담당 공무원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가리지 않고요. 적당한 면적의 여러 필지를 묶음을 해요. 획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한다면 20층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묶어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지가 몇 개 묶여서 대지가 넓어지게 되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은 이때는 층 높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필지가 면적이 작은데 20층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빼빼로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필지에 단독으로 지으면 한 7층밖에 못 지어. 을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 땅 나한테 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네가 팔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15년이 지났어 지금. 근데 갑하고 을이 둘 다 강남 유명한 부자예요. 이제는 자존심이 이제인 거야. 땅을 파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서로 안 팔고 이러고 있는 거지 15년째. 그래서 저 땅이 나대지로 있는데 이거 놀릴 수가 없으니까 건축 허가나 축조 신고만 하면 되는 모델 하우스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강남역의 모델 하우스가 바로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2개 필지를 묶어놔서 그래요. 공동으로 지어야지만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서로 협의가 안 돼. 한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 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제 외우지 않아야 되는 게 6번의 환경하고 경관이겠죠? 항상 나오는 거고. 7번의 교통 처리 계획. 대규모 건축이 있으면 교통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 8번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인데 옛날 출발이 상세 계획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상세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또는 공중 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 우리 서울 외곽에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전원주택. 옆집하고 내 집하고 사이에 나무 펜스가 이렇게 돼 있어. 나무로 담이라고요. 왜 나무로 해놨을까, 담을?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담이나 울타리 형태나 색채.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없으면 저 같으면 벽돌을 쌓아 옆집에다가 벽돌을 쌓고 소주병 깨서 다 꽂아놔 이렇게. 다 그랬잖아. 옛날에 다 그랬잖아. 이제는 그게 못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도 못하는 거야 이제. 안 그랬으면 다 깼지 벌써 형. 예.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까지 규제.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까지 규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간판을 맞추거든. 간판집에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자기 간판을 자기 그려. 예, 그려서 들고 가요. 간판집에 가서. 이렇게 간판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간판집 주인 아저씨가 이런 간판은 여기서 못 달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구청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구청에 찾아가잖아요. 담당자한테 왜 이 간판 못 다냐 물어보면 구청의 담당자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러면 의자를 주면 이리 앉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 담당 공무원은 자기 입으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질 않아요. 예,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민원인이 다음에 뭐라 그럴까? 무슨 말 할까? 그게 뭐예요 하는 순간 본인의 그날 업무는 끝난 거야 이제. 이분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래 절대 자기 입을 꺼내질 않아. 근데 먼저 민원인이 꺼내면 그때 의자를 주면서 이제 앉으시라 그래. 이 사람한테 설명해도 되겠구나 싶은 거지.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특징, 간판이 깨끗하게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요. 몇 년 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지금 멀쩡한 친구인데. 그랬더니 그 주차 관련 아저씨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도와주려고. 앞에 서 있는 거야. 내리질 못해 이 친구가. 그래서 똑똑똑 안 내리세요? 자기 도와주겠다고. 이 친구가 내렸는데 사지가 멀쩡하거든.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시냐 아직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성기능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걸리면은요, 예, 성기능 장애 가세요. 확인해 볼 수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예, 편의시설계.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 서실 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요즘에는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옆에 있는 그 도로라든가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요. 보통요. 지구 단위로 들었습니다. 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나오고요. 밑에 우리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 나오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수립하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수립해라. 이제 법률 규정 완화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완화하는 게 나오는데 요 법률 규정 완화 규정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겠어요.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건축법 규정은 완화되질 않아.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도 완화되질 않아. 그 다음에 건축선도 완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완화 안 되는 것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 공부 다 하고 나면 그때가 또 이해가 되니까 일단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참고에 아까 제가 그랬죠.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건물을 지금 혜택 준다 그랬죠. 건폐율 1.5배니까 150, 용적률 2배니까 200%. 그것만 밑줄 쳐주면 돼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150, 200.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효 제도가 나옵니다. 실효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49페이지에 실효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년짜리, 5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안 하면은 3년 내에 계획 수립 안 하면 구역 지정이 실효가 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은 꼭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 후에는요, 5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사업 시행 안 했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가 돼. 그래서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게 3년, 계획이 실효가 되는 게 5년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에 3년에다 가로 치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때 정답이 3년이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시험을 먼저 본 사람은 시험지를 내고 복도로 나갈 수가 있어서 종 울리기 전에 예전에는요. 복도에 나간 누님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잘못해서 2년을 쓰신 분이 계셨어. 아마 2년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3년이었거든요. 이거. 예. 이건 시료 밑에 이제 계획 시료는 5년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라. 뻔한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개발 행위 허가 공부하겠습니다.